안녕하세요. FC서울의 40주년의 추억 그리고 시작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윤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올해가 FC서울이 리그에 참가한 지가 무려 40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복귀한 지는 20주년이 되는 해가 됐어요. 이런 경사스러운 이런 날을 두고 저희가 정말 멋있는 분들,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제 오른쪽부터 한번 소개를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진입니다. 사실 이 FC서울 팬이라면 정말 모를 수 없는 이 이름 석자시잖아요. 이 럭키금성 황소 시절부터 해서 이 FC서울의 수석 코치까지 역임을 하셨던 대단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고, 그 옆에는 또 저희가 정말 대단하게 또 모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요? 예. 이 축구계의 챗 GPT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타이틀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제가 구멍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자료들과 기록을 좀 훑어봤고요. 같이 그런 정보들을 좀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편에는 이 FC 서울의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죠. 리빙 레전드 고요한 선수가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입니다. 이제 지금은 오상고 코치를 맡게 된 지도자 고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현 선수 옆에 앉아 계신 이분께서는 무려 33년 동안 이 FC 서울을 응원하신 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입니다. 네, 뭐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멍해서 좀 또 자연스러우면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FC 서울이 무려 40주년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축구리그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FC 서울이 이제 함께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창단 과정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예.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83년에 한국에서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프로축구가 출범을 했고요. 당시 슈퍼리그에 참가를 했던 팀들은 유공, 할렐루야 이렇게 두 팀이 프로팀이고요. 국민은행, 포항제철, 대우 이렇게 세 팀이 실업구단으로 그때는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3년 8월에 럭키금성이 축구단을 창단을 하겠다는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뭐 유공 코끼리, 포항제철 돌핀스 이렇게 팀명의 그 마스코트가 같이 있었거든요. 럭키금성은 금성에 걸맞는 왕관을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왕관을 또 그 마스코트로 쓰고 있는 대우라는 팀이 있으니까 우리는 공모를 통해서 마스코트를 좀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팀 창단을 좀 준비를 했고 83년 12월에 공식으로 이제 럭키금성 축구단이 창단을 합니다. 그리고 84년부터 슈퍼리그에 럭키금성도 같이 참가를 하게 되는 그런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첫 경기가 엄청 기억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84년도 첫 경기가 동대문에서 할렐루야랑 했어요. 근데 할렐루야가 우승 멤버 그때 당시는 다 대표 선수였으니까요. 첫 게임에 저희가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그때 지금도 생각해요. 제가 엄청 선방을 했어요. 제가 선방해서 한 골 넣고 1대0으로 이겼어요. 자,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 이영진 감독님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진 느낌이 좀 드는데, 아직도 좀 기억이 좀 당시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86년도에 입단을 해서 85년도에 이제 창단 2년 만에 팀이 우승할 때는 없었고, 예. 제가 86년도에 입단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 두 리그로 조금 나눠가지고 전반기 우승팀하고 후반기 우승팀이 참편결정전을 하는 리그가 조금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 리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리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조금 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후반기 첫 경기가 저의 이제
프로 데뷔 첫 경기였는데 포항제철하고 후반기 첫 경기에서 제가 2골을 넣어서 팀이 승리하고 후반기 리그를 우승해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졌던 기억? 그런 조금 이제 데뷔 연도도 생각나고 아쉬운 점도 생각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랬군요. 당시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라서 조금 생경하고 좀 생소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좀 고요한 선수도 이때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니까 좀 이런 이야기들 좀 어떠신가요? 저도 많이 생소하죠. 근데 생소한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만 아, 그랬구나. 네. 약간 뭔가 그랬구나. 흑백 영화 보는 네. 느낌으로. 아, 흑백영화 네. 넘어가셨네. 그런가요? 넘어가셨는데. 아, 물론 80년대 초반에 컬러 TV가 나왔는데. 아, 근데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 지금처럼 이 연고지 개념이 좀 없었다고 들었는데. 네, 뭐 일단 우리가 그 축구의 분류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축구를 보면 워낙에 이제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팀들이 창단이 되고 또 이제 오늘날의 그 프로 최상위 리그를 만드는 어떤 그 모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팀이 먼저 만들어지고 기업 주도로 팀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실은 연고지를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시간이 있고요. 또 앉은 자리에서 경기를 계속해서 연달아서 보게 되니까 뭐 요즘에 우리가 OTT에서 드라마 시리즈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듯이 당시 이제 시리즈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그래서 뭐 대구 시리즈, 뭐 프로축구, 슈퍼리그, 마산 시리즈, 뭐 부산 시리즈, 서울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약간 뭔가 그 동네 잔치 열듯이 그 지역에 가서 순회 공연을 하고 또 다른 데도 가고 이런 느낌이네요. 게다가 한두 경기를 연달아서 계속 하니까 두 경기를 좀 그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좀 보러 오시고 했을 것 같은데 당시 좀 분위기는 어땠나요? 한 곳에서 이제 3경기, 4경기 이틀에 걸쳐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뭐 선수들도 한 호텔에서 2팀, 3팀 예, 이렇게 조금 돼 있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이제 그 자기 지역에서 이제 이런 이벤트 경기를 하다 보니까는 관중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그 당시만 해도 좀 지역이 지금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장날처럼 예, 앞에 먹거리 이런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관중들은 되게 많았고 열기도 되게 좋았고 그 시절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운영을 하는 사람도 뛰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아무도 이제 프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다 아무도 모르니까 이러면서 그냥 다 같이 즐겼던 그런 시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추억이 좀 되새김질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84년도에 이 첫걸음을 뗀 FC 서울이고 당시는 사실 럭키금성 황소였죠 팀 이름이 이 창단하고 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감독님이 입단하시기 바로 전 창단하고 나서 바로 다음 시즌에 우승을 차지한 또 기염을 토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뭐 일은 벌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K1, K2, K3, K4 뭐 이런 형태로 승강제가 있는 이제 제도로 바뀌었고 저도 그 85년도 우승 당시는 없었으니까는 대학 시절이었거든요.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프로축구의 큰 이슈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죠. 자, 이 축구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승승장구했던 이 럭키금성 황소인데 이 1991년이죠. 이 연고지 개념이 조금은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자리를 잡던 요 시즌에 서울이 동대문 운동장으로 또 둥지를 옮기게 됩니다. 네, 뭐 그때 뭐 연고지 개념이 정착이 되었다기보다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도를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앞서서 뭐 그 연고지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광역의 개념이잖아요. 90년도에 이제 도시연고제를 시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연고제라는 거는 프로축구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연고제를 시행을 하고 홈앤드 어웨이의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라는 주장들이 나와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을 순회하다 보면 어느 팀이 홈이고 어느 팀이 어웨이인지가 모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홈앤드 어웨이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자라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게 각 팀마다 도시를 연고로 삼는 그런 배경들이 나오고요. 서울에는 럭키금성을 비롯해서 60 그리고 1화가 이제 그 홈을 삼겠다라는
그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럭키금성 같은 경우는 90년, 91년 이 시절 이제 동대문 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동대문 운동장 시절 하면 가장 많이 또 추억이 떠오르실 분이 두 분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먼저 감독님은 당시에 선수로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활약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당시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일단은 떠돌이 생활 비슷하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한 곳에서 이제 홈이라고 이제 했지만은 세 팀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을 했었고, 근데 특히 낯설지는 않았어요. 숙소가 이제 압구정동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낯설지 않았고, 어쨌든 홈 어웨이 경기에 이제 개념이 이제 정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세 팀이 써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고, 뭐 이동하는 게 조금 편하니까는 뭐 좋았던 기억, 그리고 팬들도 또 서울에 동대문 운동장에 좀 팬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많은 팬들이한테 조금 이슈가 주목된다 그럴까? 그런 기억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생 때 축구부여갖고 서울에 3개 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감독 선생님이 원하는 구단 팀을 해서 단체가 회원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저는 이제 럭키금성 황소였던 거죠. 90년도 딱 정확하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거기를 가기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동대문에서 축구의 성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축구와 참가지를 하려면 동대문 운동장을 가서 꼭 맡기고, 그리고 축구 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찾아가는 뭐 그런 거였고, 운동장 분위기가 축구에 집중하기 좀 어려웠던 게 되게 어수선했거든요, 사실은. 막 트랙에 응원단 막 응원하고 스피커로 막 말하고 막 저기 손 흔들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던 부분이 되게 많았어갖고, 사실 축구가 어떻게 되냐는 모르겠고 그냥 골 들었다 우와 하고 그 정도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거는 이제 고재욱 감독님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사실 되게 푸근한 스타일이셨거든요. 안경도 동그란 안경, 이렇게 그 당시에 잘 안 쓰지 않는 동그란 안경 쓰셨었고, 저는 이제 학교 시절에 이제 맨 땅에서 축구를 하다가 서울시장기라는 대회를 가면 어린이 대공원에서 잔디에서 시합을 했었거든요. 그 시합에 항상 고재욱 감독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야, 너 잘한다, 그런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 프로 감독님이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자리,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잘 풀리셨으면 고현 선수의 선배가 됐을 수도 있는 사이 아니십니까? 네. 선배님이 여기 계시네요. 어떻게든 그래서 지금 뭐 그것도 지금의 인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정말 예쁜 추억들, 정말 재미난 추억들, 정말 좋은 추억들이 있던 이 동대문 운동장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고 진짜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어떤 운동장이 됐는데, 네. 사실 그곳은 뭐 제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세 팀의 홈구장이기도 했지만 뭐 슈퍼리그 출범했던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또 잠실 주경기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우리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명승부 빅매치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실업축구 결승, 뭐 대학축구, 고교축구 결승전 이런 큰 경기들은 항상 동대문에서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축구계에서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고현 선수도 동대문에서 뛰었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좀 많이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대문 운동장에서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결승골을 넣고 좀 기뻐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결승골을 넣으셨으면은 정말 그 짜릿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왜냐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에서 맞아요. 골을 넣은 건데. 일단 더 기억나는 거는 그 경기 하고 나서 인터뷰도 했다는. 인생 첫 인터뷰가 거기였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약간 여러모로 많은 분들께 좀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긴 하네요.